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우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인 딥시크를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17%나 하락하면서 88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큰 규모인데요. 1년 동안의 나라 살림살이가 하루 만에 증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딥시크란 놈이 무엇이길래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한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도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로 알려진 엔비디아가 간밤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을 기록했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고점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글과 영상의 자료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딥시크는 V3라는 모델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새롭게 딥시크 R1이라는 생성형 AI 모델이 발표되었는데요. 해당 모델의 성능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픈AI의 챗GPT의 성능은 회색 막대 그래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 항목들을 봤을 때 딥시크가 챗GPT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성형 AI 미국만의 전유물은 아니지. 중국도 우수한 인력이 많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랄 만한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학습에 필요한 GPU를 신형인 H100이 아니라 구형인 H800을 사용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원래 H100을 만들었었는데 H100의 중국 수출이 금지당하자 저가형 모델인 H800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H800은 중국에게 자유롭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구형 모델인 H800을 이용해서 딥시크 모델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에서 H100을 미리 입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딥시크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대단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딥시크의 개발 비용이 78억 원에 불과하다고 해요. 미국 회사들의 생성형 AI 모델은 딥시크의 10배, 100배 비용을 지불하여 현재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중국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는 게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아무래도 저가형 GPU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겠죠. 일각에서는 이 비용에는 인건비 같은 다른 항목들은 배제되었다고 하지만 이것들을 다 포함해도 현재 미국에서 지불된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드웨어인 고성능 GPU만 쓰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건데요. 딥시크는 부족한 하드웨어의 한계를 개발 알고리즘으로 극복해냈다는 게 업계의 평입니다. 게다가 딥시크는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무료로 다 소스가 풀려 있다는 거예요. 현재 메타의 람마 모델이 무료로 다 풀려 있죠. 그래서 딥시크 역시 람마처럼 무료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개발자들은 편하게 딥시크에 접근하여 이를 기반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시크가 초창기에는 람마의 모델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딥시크는 더 적은 비용으로 기존 생성형 AI와 비슷한 성능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굳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에서 AI 칩을 구매하여 이들을 학습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저가용 칩만 있어도 알고리즘만 잘 구현하면 챗 GPT를 뺨치는 생성형 AI를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급락했었던 것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기본적으로 하락했고요. 전력 관련주 역시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다면 굳이 전력도 필요 없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이 나홀로 삽질하고 있다는 것이 간밤의 증시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H800을 이용해서 해당 모델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대략 5만 개의 H100을 이용해서 현재 모델을 완성했을 거다.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진 못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obviously, 명백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딥시크의 새로운 모델이
2월 25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후에는 더 어떠한 무서운 게 올지 저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딥시크뿐만 아니에요. 알리바바에서는 Q1 2.5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어요. 이것이 또다시 우리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챗GPT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생성형 AI 모델이 출시되면서 미국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새로운 언어 모델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이것은 미국 내부의 전쟁, 중국 내부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았겠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을 소집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5천만 달러를 AI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여기에 H100을 비롯한 여러 AI 칩을 투입시키겠죠. 중국이 말한 사실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AI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 사실을 다 보고 받았다고 했겠죠? 그리고 중국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러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빨리 저가용 모델을 개발해라 이러한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장 저가용 GPU를 적용하여 AI 모델을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용된 기술을 이용하여 더욱더 기술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반도체보다 빅테크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저사양의 AI 칩을 이용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말이 다 맞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방법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생성형 AI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밤에 빅테크 회사들의 주가는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오히려 애플은 3%나 오르기도 했네요. 그리고 저는 누구의 말이 맞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이슈가 있거나 투자의 갈림길이 선 경우에 언제든지 여러분께 나타나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글은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